잔소리 같지만 잘 들어. 너네 인생이 한 번뿐이고 내가 한 수명이 한 400년, 500년 되면 그럴 수 있어. 한 100년 실패해보고 한 또 100년 성공해보면 되잖아. 근데 인생이라는 게 100년도 안 돼. 한 번 사는 인생이 100년도 안 되고 어렸을 때 빼고 공부할 때 다 빼고 나면 니네가 정말 니네가 원하는 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3, 40년밖에 안 돼. 3,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해주는 지금 첫 단계에 와 있는 거야. 어? 니네가 지금 선택하는 게 지금 봐봐. 니네가 친구들 중에서 벌써 실업계 선택해서 간 애들은 이 30년, 40년이 니네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돼버린 거야 이미. 어? 중요한 의미에서 지금 진학 결정이 이루어진 순간이야 지금. 근데 좀 니네한테 욕하는 건 아닌데 인문계 고등학교 왔어. 대학교 가려고. 근데 이게 참 웃긴 일이지. 그래서 대학교 가려고 인문계 왔습니다. 어느 학과를 가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어느 무엇이 뭐가 될지 또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학만 가겠다고 인문계 온 애들은 대학 나와봐야 아무 효험을 못 볼 수도 있어. 자기 효능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돈만 들어가는 거지. 등록금 싸지도 않은데. 그지? 그렇죠. 지금이라도 2월 한 달 남았잖아. 입학하기 전에 니네가 과연 내가 진짜로 한평생을 죽기 전까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는 진짜 뭘 좋아하는 거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는 꿈이라면 그 맞는 꿈에 맞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지. 지금 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잖아. 3년 동안 공부할 거 아니야. 그 공부를 어디에 맞춰야 돼? 내가 그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야지. 그 기록이 내 생기부에 적힐 거라고. 세부 특기사항에.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너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네가 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보이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했구나. 그걸 읽어주면 뽑아주는 거야. 성적이 좀 낮아도. 이게 되냐 내 말이 무슨 말이지? 생활기록부가 그걸 기록하는 거잖아. 얘가 고등학교 인문계 3년 다니면서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학업 탐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응? 목표도 없이 공부한 애들을 뽑아주겠냐고 대학에서. 그건 아니라니까. 너 만약에 입학사정관이 한양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의 물리학과를 외우셨습니까? 아니 저 물리학과는 모르겠고요. 그냥 한양대가 좋아 보여서 왔는데요. 이게 뽑겠냐? 아니라고. 차라리 전 물리학을 정말 전공하고 싶은데 이 한양대학교에서 저를 선발하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물리 공부를 다른 대학에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한양대에서 좋게 봐. 얘는 물리로 인생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애구나. 그렇게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응? 아직 내가 입학을 안 했으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라서 내가 좀 잔소리를 한 거야. 이해를 했다면 실행에 옮기면 돼. 그 모든 학업의 영어는 기본이야. 왜 기본이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한다고 해도 너네가 한글로 된 책만 가지고 공부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 영어를 읽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는 기본이 되는 거야. 자, 일단 내가 이따가 조금 풀어주긴 할 텐데 59페이지하고 60쪽은 숙제를 체크해놔. 문제 풀고 해석까지 가능하면 써오는데 안 되면 문제라도 풀어.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오늘은 61페이지에 빌드업, 내신 심화될 수 있는 수능 지문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지금 이게 거기 지금 C번에 보면 수능 유형이라고 적혀있지. 문제 보여? 그 C번에 수능 유형이라고 네 글자 적혀있지? 니네가 일요일날 하고 있는 거야. 수능 유형이라는 게 18번은 목적이고 19번은 신경이고 이게 수능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C번은 수능 유형으로 나온 문제야. 그럼 다시 말하면 위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이게 수능 문제가 있다고. 아직 니네는 자기스토리에서 안 했어. 뒤에 35번 문제야. 니네가 보게 될 3월 모의고사에서 35번은 무관한 문장을 찾으라는, 관련 없는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지금까지 우리 어디까지 했지? 그 어법하고 업이 들어갔지 지금. 몇 번까지 한 거야? 30번까지 지금 나갔다고. 18번 목적, 19번 심경, 20번 주장, 21번 함축어의 의미 파악,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자이스토리에서 단원별로 하고 있지 지금. 25번 도표, 내용 브리치, 실용문, 어법. 어법 29번이야. 그리고 지난주에 어휘 했지 어휘. 어떤 어휘가 알맞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거. 그게 30번이거든. 45번까지니까 뒤에 31번부터 45번까지 남았지. 그 중에 35번이 지금 이 유형이기 때문에 니네가 좀 낯설긴 한데 35번에 있단 얘기야.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쌤이 여기 미리 좀 얘기해보면 35번은 결국 이런 문제야. 이게 문장이야. 문장이 쭉 나오고 문제 지문 자체에 번호가 있어. 자, 확인해봐. 이 빈칸은 일부러 만든 거고 쭉 나가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결국은 1, 2, 3, 4, 5번 중에서 이 전체 글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게 몇 번이냐, 흐름에 안 맞는 게 뭐냐, 그걸 찾는 문제거든. 자, 이 문제는 풀이법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주제야. 생각해봐. 무관한 문장을 찾으라고 했으면 주제가 있어야 무관한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답 쓰면 도라이야.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짧으니까 1번까지 묶어서 여기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이 글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걸 던져주고 그 다음에 차례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이 주제에서 맞냐 벗어나냐를 묻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감이 오겠지만 마지막에 무관한 문장 놓는 건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볼 수가 없어. 내 말 알아들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어차피 자이스토리 시간에. 여기가 만약에 무관한 문장이다. 이게 답이다. 3번이. 그럼 여기랑도 어색하고 여기랑도 어색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있으면 이놈과 어색함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문장이 없으니까 어색함을 확인할 수 없지. 결국 5번도 답이 아니야. 이거 수능을 아는 애들은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거 삼지선다 문제야. 알겠어? 이게 바로 수능 유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 유형으로 먼저 풀이를 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문제 분석하고 있어. 수능 유형으로 있다가 몇 번이지 C번 문제를 답을 찾아볼 것이고 해석하다가 자, A번하고 B번은 뭐냐? 니네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나한테 빨리 불러줘야 될 게 있어. 뭘 불러줘야 되냐면 학기 시작되면 빠른 학교는 입학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바로 얘기해 줄 거고 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영어쌤들이 자 얘들아 입학 축하하고 뭐 영어는 이런 거야 막 설명하고 한 1, 2주 지나겠지. 그러면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4월 말에서 5월 초 볼 건데 미리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 범위를 불러줄게 해서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를 굉장히 빨리 불러주는 편이야. 영성만 늦게 불러줘. 대신에 영성은 늦게 불러주는 스타일이 뭐냐면 한 번에 안 불러주고 자 요거 시험 들어간다 요거 시험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불러줘. 그래서 니네 어디까지래 아직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들어간대 이렇게 알려줘. 발고고 화끈하게 한 3월 말쯤 되면 자 요번에 시험 범위는 여기랑 여기니까 공부 미리 해도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시험은 한 달 뒤에 보는 거야. 나한테 빨리 시험 범위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뭘 만들어줘? 시험 대비형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니네 들어가면 공통 영어라는 걸 할 거야. 공통 영어 1. 2학기 때 공통 영어 2 할 거야. 그러니까 원이 보통 한 1과에서 5과까지 있는데 나눠야 되니까 1학기 4과로 4과로 되어 있는 거 4과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1, 2과를 중간고사, 3, 4과를 기말고사 이렇게 보거든. 근데 발곡 같은 경우에는 1, 2과 중에서 하나만 봐. 올해도 작년과 똑같다면 그럴 거야. 1, 2과 중에서 2과, 1과, 영성은 2과 다 봐. 학교별로 좀 성향이 있어. 효자도 한 과 봤다, 2과 봤다 맞기래. 근데 교과서는 사실 부담이 안 될 거야. 왜? 지금 니네가 학원에서 하는 교재보다 헛배 쉬워. 공통 영어는. 그럼 선생님 고등부 시험 쉬운 거 아닌가요? 이게 메인이 아니야. 고등부 시험은 교과서가 메인이 아니야.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봐봐 이게 기말고사. 니네 선배들이 작년 기말고사 본 거거든? 영석이잖아. 5가 하나 들어가지. 물론 이건 2학년이야. 2학년이 좀 많겠지.
2학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27개 들어가. 방금 내가 띄웠던 이런 지문이 27개가 시험 범위야. 이거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면 외울 수 있겠냐? 아니요. 이걸 27개를 외울 거라고? 외울 수도 있겠지. 근데 기껏 외우면 뭐야? 다 바꿔서 내는데. 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1학년은 좀 적지? 발 걷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도밖에 안 돼. 영석구.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나와. 어? 특이하게 의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안 보고 수특 라이트라고 아예 교재가 있어. 모의고사 지문 모아놓은 교재. 그래도 번호 개수는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지문. 이것도 모의고사 지문이야. 의여고 쫙. 나한테 불러줘야 되는 게 뭐냐? 교과서는 들어가는데 니네가 지금 모의고사를 안 봤잖아. 그럼 3월이니까 작년도 3월 모의고사 18번에서 45번까지 이렇게 된다고 시험 범위를. 작년 거. 아니면 독한 학교는 이제 3월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상우나 호원이 그러는데 요번에 볼 거 아니야. 3월 며칠이야? 3월 21일인가 그래. 그럼 모의고사 시험은 4월 말에 있잖아. 그 시험 본 거 번호 내겠다 이렇게 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나한테 빨리 내가 물어볼 거거든. 니네 시험 범위 요번에 발고 몇 월 거 몇 번 들어간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지? 그럼 그 몇 월 거 몇 번이라는 것이 이만큼의 최소한 이만큼의 지문들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신호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C번이 유형이지. 그럼 35번 선생님 답만 외우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35번 지문을 이용해서 A번이나 B번 같은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고. 원래 문제는 그냥 무관한 문장 하나 찾으면 끝나는 수능 문제인데, 그지? 답도 다 알 거 아니야. 이미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답지 다 받았으니까. 근데 왜 공부하라고 하느냐? 거기서 이렇게 서술형도 내고, 그리고 빈칸도 만들어서 여기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심화야. 알겠어? 들어가자마자 아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 편이 훨씬 더 적응력에 도움이 되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지문을 A번, B번까지 풀어주는 건 내신 문제 적응력 키워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우선적으로 먼저 뭐 해야 돼? 수능 유형에 대한 답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지. 그럼 시험 대비할 때 무관한 문장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 없지. 무관한 문장은 빼버리면 돼. 시험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무관한 문장을 이용해서 문제 되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답을 찾고 뭐 4번이면 4번 답 찾고 얘는 빼버리고 내신 대비하면 돼. 이거 가지고. 오케이? 대충 알아들었으면 나중에 저기 직접 들어갔을 때 선생님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무관한 문장 같이 풀면서 선생님이 분석을 좀 해볼게. 결국 선생님이 세그먼트 한 게 다 문장마다 세그먼트를 했지? 몇 개 정도 돼?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되네. 덩어리 보니까 큰데 문장 하나는 8개 정도야. 온점이 찍힌 데가 한 문장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가 평소에 구문 훈련 한 거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일단. 자, 주제 찾아야 되니까 1번까지 한번 묶어볼게. 내가 지난 시간에 니들 얘기했나? VSR 얘기했나? 영어 공부할 때 V가 보카야. 보캐블러리. 어휘거든? structure. 이게 구조야. 영어 공부할 때 구조가 뭘 얘기하는 거였어? 이게 구문이야. 선생님이 지금 니네 한 줄 한 줄 해석할 때 가로쳐주고 세그먼트 하는 거 있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가 아닌 거. 그 구조를 아는 게 스트럭처야. 결국 이런 서술형 문제 있지? 이따가 풀 건데
단어 막 써놨지. 이렇게 필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문장이 돼 안 돼? 그럼 저게 어떤 구조로 자리 잡아야 말이 되느냐? 그게 스트럭처야. 이거 하는데 문법이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reading comprehension이야. 읽기. comprehension은 이해인데 그냥 이해가 아니고 포괄적 이해야. 포괄적 이해가 뭐냐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거 문해력이야. 자, 선생님 단계별로 설명할게. 이해한다는 건 접근조차 안 돼. 뭘 모르는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 어휘. 그지? 수업 시간에 지금 단어 외우고 있지? 그래서 시키는 거야. 구조. 이거 뭐야? 저렇게 8문장이야.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끊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지 알아야 독해 해석에 접근할 수 있겠지. 이거 2개를 통해서 해석을 했어. 니네 그런 경우 있어 없어? 그래서 단어하고 구조를 가지고 딱 주어 동사에서 해석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 그렇지? 그럼 해석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지? 하고 이해를 해보는 게 reading comprehension이야. 그 문제가 바로 뭐야? 수능에서 주제가 뭐냐? 요지가 뭐냐 묻는 거야. 특히 함축어의 의미 파. 있는 그대로 영어를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함축된 의미가 뭐지?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지. 이게 마지막 단계야. 오케이? 이거 못하는 애들 국어도 못 풀어. 그래서 국어는 이 문제가 사라지잖아. 국어도 이 문제가 있나?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최소한 어휘나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국어 문제 틀리는 건 뭐 때문에 틀려?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이런 놈들은 나중에 영어를 뒤에 답지에 해설을 써놓잖아. 해설지를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있어. 그럼 3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썼느냐? VSR인데 영어 구분은 이 3가지를 잡으면 끝나. 근데 니네들이 영어가 좀 자신 없어지는 건 완전히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부족할 수 있어. 이건 잘 되는데. 그래도 문제지. 이건 잘 되는데 이게 부족할 수 있어. 그래도 문제지. 잘 되는데 이게 부족할 수 있어. 그것도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취약점을 항상 이 3가지 것으로 점검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단어 때문인가? 아니면 난 구조적인 분석을 못하나? 아닌데 나는 다 잘하는데 뭔가 포괄적인 이해도 이거가 떨어지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라고. 오케이? 그냥 막연히 영어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가지 까먹었으면 나중에 얘기해. VSR 항상 점검해야 돼.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저 3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 저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꽤 괜찮은 영어를 하고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첫 줄부터 볼 텐데 preparation이 뭐야, 김민규? preparation. 자, 1단계에서 걸린 거야. 어휘에서 걸리니까 구조고 이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 단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좀 효과적으로. 결국 남은 거 요거 하는데 나머지 불편하지 않잖아. 불편하지 않지? 나머지 불편한 단어 있어? 없잖아. 요거 하는데 그럼 불러줄게. 준비야. prepare가 준비하다니까 preparation 준비거든. 자, 단어 해결됐어. 첫 단계 해결됐거든. 이제 2번째 단계 뭐가 안 돼? 단어는 다 하는데 이럴 거 아니야. 구조를 모르면 이럴 거 아니야. 각각의 후의 시간들의 준비 그리고 공부 학생들 여전히 때때로 실패 테스트.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말 어순하고 영어 어순은 다르지. 그럼 영어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순서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끊어줘야 돼. 세그먼트 들어간다. after가 뭐야? 전치사야. 여기서 전치사. 그럼 뒤에 명사가 이거야. 그러면 이거 후에 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문장이야. 문장에 뭐 있어야 돼? 문장에 뭐 있어야 돼? 문장 그러면 주어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동사. 그리고 주어. 학생들은 실패한다. 목적어. 무엇을? 시험을, 테스트를. 됐냐? 그럼 이 해석이 나올 거 아니야. 준비와 공부에 수시간을 보낸 후조차도 학생들은 때로 시험을 망친다. 됐어? 해석까지 나왔으니 생각해야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애들이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을 망할 때가 있다는 뜻이구나.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을 때가 있다는 뜻이구나. 됐어? 3단계 끝난 거야. 그러면. 주제도 잡아야 돼. 아, 이게 그러면
학생들의 노력과 상관없는 실패하는 결과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하면서 한 줄 더 보는 거지. 단어 어려운 거 있어?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material. material 아니고 material. 원래는 물질이란 뜻이야. 물질. 어? 물질주의 이런 거 들어갔나? 네. 물건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력 이런 것만 중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material 사람이 material 하다 그러면 속물이다 이렇게. 물질만 밝히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야. 물질이란 뜻이야. 근데 공부 관련해서 material이 나오면 학습 자료를 얘기해. 그러니까 니네가 material을 평소에 물질이라고 외웠는데 이런 경험치가 없으면 지금 여기서도 물질로 번역하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것도 어휘야. 그러니까 이게 학습에 관련돼서 material은 학습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프린트 나눠주고 막 추가 교재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교과서도 일종의 material이야. 됐니? 자, 그럼 단어 됐고 이제 구조 분석해야지. 원더는 알아? 네. 동사가 있어. 그것은 이 그것이라는 건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야. 학생들이 뭐 열심히 준비하고도 시험을 망치는 그것은 그 대미 받는 건 학생들밖에 없잖아. 이런 게 다 구조야. 그것들이 학생들을 남겨두는구나. 궁금해하게 만드는구나. 원더링. 원더가 궁금해하다니까 의아하게 만드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경험치 또 live가 만약에 오형식으로 목적어 뒤에 ing를 갖게 되면 주어 live ing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게 남겨두다야. 이게 계속이라는 뜻이 있고 live가 남기다는 뜻이니까 학생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보면 그 사실이 학생들이 계속 뭐하게 한다. 궁금하도록 의아해하도록 남겨주는 거야. 계속 궁금해한다는 얘기지. 그럼 원더가 궁금해하다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가고 그들이 could have 같은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낮은 성적을 after trying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뒤에 to learn 배우려고 그 자료를 그 학습 자료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후에도 그런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뭐를 사실을 뭐한다? 궁금해한다는 거지. 뒷문장 어때? 불완전했어 완전했어? 그들은 받을 수도 있었다.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낮은 점수를.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들은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낮은 점수를. 됐냐? after 분사구문. 노력한 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뭐 하려고? to learn 목적어 있잖아. 학습자를 배우려고.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완전하지? 그럼 니네 선택지에서 완전할 때 쓸 수 있는 거 써봐. 완전할 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있어? 불완전하면 못 쓰. 완전하면 못 쓰는 게 하나 딱 있잖아. what 답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이제 사지선다로 바뀌었어. 나머지는 다 써도 되지. 그지?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러워? that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워. 궁금해한다 그러면 그래 if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인지 아닌지. 근데 웃기잖아 내용이.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한다가 아니고 how 넣어봐.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잡았어? 그래서 완전한 절 how 올 수 있잖아. 됐나? 1번 답 해결됐어. What they don't realize. 내가 끊어주는 거 똑같이 연습해. 넌 뭐? 야, 우리 반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 새끼는 필기가 아무것도 없어 여태까지. 너 영어 잘하니까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훌륭하다. 내시 1등급이다. What they don't realize. 주어 되지. realize가 타동사니까 을을 얻고 불완전하지.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what? 어떻게 번역해? 것 이렇게 번역하지? 그들이 궁금해하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대절 또 나온 거야. 이것이다. 대해석 안 하잖아.
이 자식들이 궁금해하고만 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대절이니까 뭐 있어야 돼? 주어. 주어 동사 있어야 되지. 주어 동사 따질 때는 동사 먼저 찾아야 돼. 동사 있나? 어딨어? 이게 동사 아니야? doesn't result? 그럼 앞에 게 다 뭐였단 얘기야? 주. 주어는 했단 얘기지. 근데 주어는 수일치 할 때도 알아봤지만 한 단어 찾으면 되잖아. 주어가 누굴 것 같아?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배터리. 오버더 스터디. 오버더스트. 이거 전치사야. 전치사구가 주어가 되니? 참고로 어휘. go over가 검토하다. 검토한다는 건 훑어보는 거지. ing가 주어 될 수 있나? 네. 동명사 주어 되지? 그럼 훑어보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훑어보는데 뭘 훑어봐? 그 학습 무엇을? 자료. 자료를. 자료. 아까 며칠 학습이라고 했지? 스터디 며칠이니까 당연히 학습 자료 아니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끊어주니까 뭔가 보이지 않나? 처음에 그냥 단어만 있을 때는 어떻게 끊는지 모르니까 해석을 못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딱 물결 치고 밑줄 치고 끊으니까 딱 나눠지면서 보이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나와? 그 학습 자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지. 어떻게? 감춰서. 그냥 심플 단순하게 훑어보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again and again.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기만 하는 거야. 계속. 시험 공부할 때 중학생들이 그러지 않아? 공부해라 그러면 책에다 필기하면 계속 똑같이 보고만 있지 않아? 계속 반복해서 본단 말이야. 그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doesn't result 이렇게 나오지? result가 결과로 이어지는데 result from 원인이겠어 결과겠어 뒤에 from이니까 원인. 원인이지. 그럼 result in은 안 되니까 결과 이거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검토만 하면 그게 in이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진정한 러닝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놈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내용 이제 생각해. 애들이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봤지? 이렇게 해. 근데 걔네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야?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맞지 않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 주면 시험 범위 아까 지문 많잖아. 그 지문 계속 본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냐? 아니요. 보게 되면 계속 보면 그 지문하고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 이 지문 이제 좀 맨날 해서 이거 알아. 익숙해.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한 수업이 100번쯤 쓰게 하고 매일매일 10번씩 본다 그러면 시험날 이 지문 자체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지. 이게 단순 암기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 다들 그러지 않았어?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본다 그러면 본문 다 외우지 않았어? 근데 외웠는데 시험 평가 방식이 중학교 때는 외운 거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히지. 얘네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야? 언제 와서 망하는 거야, 이러다가. 고등 몰라서 망하는 거야. 다 외웠어. 머릿속에 지문 다 떠올라. 근데 이 문제처럼 막 변형 문제를 막 내. 응? 교과서를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외운 거랑 틀리겠지. 내가 익숙한 내용이랑 틀리겠지. 그럼 틀린단 말이야. 이게 뭐지? 안 배운 거 나왔어. 이런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멘트 있잖아. 선생님 안 배운 거 나왔는데요? 이럴 때 뭐라 그래? 고등생은. 야, 그거 다 관련된 거야. 그게 되는 거야. 어? 2번. 그럼 주제 잡았어. 주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 학생들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도 망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걔네들이 단순히 뭐만 했다는 거야. 단순하게 계속 반복해서 뭐만 했다? 보기만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걸 깨달아야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2번. 그들은 부연 설명이야. 계속 봤다는 건 뭐야? 그들은 memorize. 뭐니? 기억. 암기하다. 그들은 아마 암기했을지도 모르겠다.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것들은 암기했을지도 모르겠지. 암기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못 되고만 있는 거야. 익숙해지.
익숙해지기만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정보. 정보에 대해서. 근데 필요한 뭐가 없이 사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것 없이 이해. 그 자료를 이해를 못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뭔가 연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력을 쓰고 고민하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보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조금만 바꿔놓으면 망하지. 있어 없어 성현이? 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이 좀 바꿔놨더니 이거 뭐야? 이런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고등부는 근데 그런 문제가 90%라. 외워 내가 딱 장담할게. 고등부 올라가서 영어 시험 보면 본문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2문제밖에 안 돼. 나머지 다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응? 그래서 중요하다. 맥락 잘 봐. 무슨 주어? 안놈 있을 텐데. 진주어. 이거 뭐야? 오 좋아.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럼 해석의 순서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실수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학습 자료를 언제? 그것을 처음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처음 읽자마자 이해를 한다고? 뭔가 어색해 보이긴 한데 아까 앞뒤 문장의 관계를 보라 그랬지. 여기 봐봐. each time이 every time이야. 그럼 매번이거든. 매번. 학생들이 encounter 알아? encounter? 만나다, 조우하다. encounter. 그래서 임마 저 권투 선수가 공격하려고 들어가는데 그걸 만나면서 때리는 펀치를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거야. 카운터 어때? 카운터가 오는 거 받아치는 거야. 둘이 뭐 하겠어? 표현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카운터가 만나게 하다, 조우하다 이런 것이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마주한다. 같은 자료를 마주할 때마다 이거 뭐야? 반복이지.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좀 더 쉽게 인지하고 그리고 실수한다. 이 인지를 무엇했다고? 아까 내가 좀 이해했다고 착각한다고. 이거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나쁜 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없다 그랬지. 그럼 이해가 없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게 이 4번이란 말이야.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해서 익숙하니까 안다고 착각해서 그럼 3번이 벌써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뭐 한다 그랬어? 이해가 없다 그랬지. 이해가 없는 게 어떤 거냐? 3번 건너뛰고 보면 매번 그들이 같은 반복하잖아. 이해 없이. 같은 자료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조금 더 쉽다라고 인지한다고. 쉽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쉬워졌네. 100번쯤 읽으면 쉽게 느껴질 거 아니야. 익숙해지니까. 지문 자체가. 그리고 착각한다고. 미스테이크. 뭐라고? 이 인지, 쉽다는 인지를 이해했다는 거랑 다른 거잖아. 이 쉬움은 뭐야? 이제 다 외울 수 있어. 이제 아주 기억에 이제 다 외웠어 이거지. 근데 그게 그 지문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다. 착각하니까 결론 어떻게 돼? 그들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게 돼? 순서 배워라. 써봐. 안 보고 써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노우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절이 만들어져야 돼. 목적어니까 무슨 절? 명사절. 그럼 명사절 순서 있을 거 아니야. 접속사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쓰고. 그지? 자, 뭐부터 썼어? whether. 접속사 먼저 써야 되니까. or not 붙여 써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 다음 뭐 써야 돼? 주어 나와야 되니까 데이밖에 없잖아 이거. 이거 이제 개 쉬운 거야. 그럼 이거 썼고 데이 썼으니까 이제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understand. 아니 이 정도 나오면 풀지 않겠어? 이걸 외워서 써야 돼? 그렇잖아. 니네가 만약에 어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거 외워서 시험 보면 살살 외워서 외우고 썼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외우지 않아도 아니면 심지어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른 영어로 바꿔놔도 우리 순서를 알면 그렇게 쓸 거 아니야 내 단어를. 요게 실력이라고 요게. 요게 진정한 이해라고.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 문제 하나 잡아봤고 understand the material 이렇게 써봤고 그럼 요게 들어간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understand 이해했는지 그 자료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해한다고 뭐만 하는 거야? 이해한다고 착각만 하고 있는 거야. 미스테이크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언제까지? 그들이 테스트 받을 때까지. 그럼 테스트 받으면 알아 몰라 그거를. 테스트 받으면 내가 이해를 다 못했다는 걸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야. 관계 부사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가 돼. 어떤 이유지? 교사들이 뭐하는? 그들의 학생들을 뭐하는? 테스트하는. 그럼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고? 학생들이 뭘 점검하는 거야? 실력. 이해도. 근데 단순하게 계속 보기만 하고 친밀도만 생긴 애들 여기서 걸러내야 되는 거야. 그지? 중학교 때는 안 걸러도 돼. 어차피 중학교 시험 성적하고 대입하고 상관없잖아. 중학교 때 시험 잘 봤다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과거나 이런 데 빼놓고 뺑뺑이 돌리는데 뭐 중학교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설렁설렁 냈대. 중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암기만 해도 잘 봤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어떻게든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돼? 목적이 진짜로 니네가 이해했는지를 타진해야 돼. 누굴 걸러내야 되지? 이해 없이 외운 놈들을 걸러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외운 놈들이 망하는 시험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본문 외우지 말라고. 본문 외운 놈들이 망해. 고등부 시험. 그렇다고 뭐 본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더라도 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목적은 이해도 점검이야. 암기 테스트가 아니야. 그지? 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이해를 했던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이 실제로 이해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결정하는 거야. 됐니? 하나 사. 이거 좀 그래 보이잖아. 경리 나이티. 너 왜 갑자기 표정이 썩었어? 네? 아닌데. 갑자기 현타가 왔어? 나는 영어쌤이니까 영어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힘들 수 있어. 국어쌤은 국어를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수학쌤은 뭐라 그래? 수학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그치? 나도 알아. 그치? 아니 그렇잖아. 나는 영어만 가르치면 돼. 근데 네 입장에서는 어때? 이거 국어 듣는 사람. 국어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까 니네 선배들이 그러더라. 국어쌤 빡치는 건 디폴트 값이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야 국어쌤들이 니네 얼마나 열받게 하는데 그렇게 국어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국어쌤 열받는 건 디폴트예요 그러더라고. 일단 화내고 시작한다며. 그 화를 내는 선생님은 그만큼 니네한테 대한 바람이나 기대가 있다는 얘기야. 기대가 없으면 화도 안 나. 응? 수학은? 수학쌤 약간 좀 빡쳐 계신 상태인가? 네.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빡쳐 있다가 갑자기 편안하게 표정이 온화해지시고 응? 느긋해지시면 이제 너희들을 포기하마 이런 신호야. 해도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니네 이제 일단 공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응? 여러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 과목마다 시간 분배도 그렇고 막 하나 하다 보면 하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수험생인데. 그지? 아니 뭐 더 힘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 고시촌에서 추링이 있고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 수험생도 있잖아. 근데 그들이 왜 컵밥 먹고 그렇게 추링이 있고 공부 안 할까? 고시원에서 사람들은 또 안 만나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견딜 정도로 목표에 대한 야심이 크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들도 그럴 거야. 막 공부하다가 그러겠지. 공부하다가 아이씨 내가 이 고시를 패스해 때려치고 그냥 아유 그냥 편하게 살면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이 끊임없는 이 과정이야 사실. 얘들도 그 심리가 있다는 거 내가 이해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런 거니까 어때? 또 우리가 혼자만 그러면 억울한데 다들 그런다면 좀 견딜만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